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김용빈과 서른도가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사카 거리로 나서자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사카의 아침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남바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 갓 구운 타코야키 냄새를 따라 골목으로 스며드는 관광객들, 그리고 도톤보리 강 위로 번지는 겨울 햇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전 10시 17분, 그들이 나타나는 순간 도시는 갑자기 숨을 멈춘 듯했다. 누군가 지금 서른도 선생님 맞죠? 라고 속삭이자 그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 김용빈이다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있던 오사카가 단 몇 초 만에 들썩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무대 대신 가장 일상적인 장소를 선택했다. 번쩍이는 조명도, 진행 멘트도, 정해진 동선도 없었다. 서른도는 따뜻한 코트를 여미며 오늘은 도시가 무대예요 라고 웃었고, 김용빈은 손바닥만 한 소형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사카 거리로 나선다는 소식은 이미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라이브를 켰고 댓글은 폭발했다. 여기 남바역인데 진짜임? 도톤보리 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오사카 전체가 축제 분위기.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두 사람이 모여든 인파를 향해 인사를 하려는 찰나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일본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겉면에는 또박또박 일본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에게. 서른도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김용빈은 그 남성을 다시 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만이 알아챈 듯한 낯선 긴장감이 공기 속에 섞여 들어갔다. 이건 뭐죠? 옆에 있던 스태프가 낮게 묻자 서른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열지 말자.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분위기를 바꾸듯 손뼉을 한번 쳤다. 자, 우리 오사카의 평화로운 거리에서 노래 한 소절로 인사를 드릴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통로를 열어 작은 원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세웠고 누군가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그 평범한 아스팔트가 순식간에 무대가 됐다. 첫 곡은 놀랍게도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허밍으로 시작했다. 서른도가 아주 낮은 음으로 리듬을 깔자 김용빈이 그 위에 부드럽게 멜로디를 얹었다. 마치 낯선 도시의 소음까지도 반주로 끌어안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김용빈이 첫 가사를 내뱉으려는 순간 마이크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터지더니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 사람들은 잠깐 멈칫했다. 누군가는 기계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스태프들이 너무 당황한 표정이었다. 단순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주변을 살폈다. 괜찮아요. 김용빈이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무 장비 없이 그대로 노래를 시작했다. 오사카의 겨울 공기를 그대로 가르는 생목소리였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했다. 건물 사이로 반사되어 울리고 강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지는 느낌이었다. 서른도는 잠시 눈을 감더니 손가락으로 박자를 짚으며 화답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을 잠깐 내렸다. 화면으로 담기엔 아까운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반전이 이어졌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주변 상가의 전광판들이 동시에 깜빡이며 꺼졌다. 도톤보리의 화려한 광고판이 한순간에 어둠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정전이라며 웅성거렸다. 오사카의 심장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건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린 건 오직 두 사람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뿐. 누군가 속삭였다. 이거 연출 아니야? 하지만 스태프들은 오히려 더 급해 보였다. 서른도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있게 마치 그 어둠을 꿰뚫기라도 하듯 후렴을 밀어 올렸다. 바로 그때 아까 봉투를 건넸던 일본인 남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인파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정확히 두 사람의 앞이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 불빛이 서른도의 얼굴을 비추고 이어 김용빈의 손을 비추었다.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한마디를 꺼냈다. 감사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노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라벨에는 오래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평화의 노래, 오사카 1965.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1965년은 한일 수교가 정상화된 해. 그리고 올해는 60주년. 그 낡은 테이프가 지금 이 거리에서 등장한 것이다. 서른도는 조용히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라벨을 쓰다듬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이 아니라 어쩐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 그는 낮게 말했다. 이 글씨 혹시 이름이 있나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어로 이름을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른도의 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김용빈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아시는 분이세요? 서른도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주 짧게 답했다. 젊을 때 음악으로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있었어. 그 말 한마디가 군중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거리 행사가 아니라 두 나라의 시간을 관통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누군가가 작은 스피커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일본인 거리 버스커였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정전이라도 괜찮아요. 음악은 계속돼요. 그리고 기타 줄을 튕겼다. 따뜻하고 단단한 코드가 울리자 마치 도시가 그 소리를 따라 다시 호흡하는 듯했다. 김용빈이 먼저 노래를 바꿨다. 이번엔 일본어 한 줄이 섞였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의 짧은 일본어 인사가 멜로디에 얹히자 주변에서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른도는 후렴에서 한국어로 답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따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반전이 찾아왔다. 꺼져 있던 전광판이 다시 켜지며 화면 하나에 문구가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 준비해둔 것처럼 또렷한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나왔다. 오늘 오사카의 무대는 서로의 마음이 만든 무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누가 했지? 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스태프는 놀란 눈으로 무전기를 쥐고 있었고 서른도는 고개를 들어 그 문구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아까 받았던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0년 전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기록을 당신들의 목소리로 다시 시작해주세요. 김용빈이 USB를 받아들었을 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공개해주세요. 그러나 서른도는 미소만 지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더 큰 박수로 답했다. 마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처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길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른도가 조용히 말했다. 오사카는 참 따뜻하네요. 김용빈도 이어 말했다. 오늘 평화가 노래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처음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감정을 나눴다. 마치 오사카의 거리 자체가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USB 속 기록은 무엇일까? 1965년 오사카에서 시작된 평화의 노래는 어떤 목소리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서른도가 말한 젊은 날의 음악으로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도톤보리의 불빛이 다시 반짝이는 밤. 김용빈과 서른도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무대가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 오사카는 노래 한 소절로 도시의 표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